시장의 흐름을 컴팩트하게 알아보는 머니그램 시간입니다. 어제의 시장 오랜만에 밝았습니다.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코스피 1% 넘게 상승했고요. 코스닥도 3% 가까이 뛰었죠. 이 반도체와 2차 전지처럼 우리가 선호했던 쪽으로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 포착되면서 이 수급의 연속성 오늘 장에서도 기대해봐도 될지 궁금한데요. 오늘도 머니그램 코멘트 통해서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 전망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코멘트는 이창원 매니저가 남겨줬습니다. IMF 내년 한국 성장률 하향 조정, 다만 추가 약세장보단 박스권 장세 이어진다고 하니까 대응 전략 잘 세우세요라고 코멘트 남겨줬습니다. IMF가 내년 한국 성장률을 2.2%에서 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2%마저도 어렵다는 시장의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부정적인 분석이 많지만 그래도 최근에 보였던 낙폭은 과하다는 게 시장의 전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벌써 약세장 진입을 한번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세장보단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었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선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다음 코멘트로 함께 확인해 볼게요. 다음 코멘트도 확인해 보시죠. 이조 본부장이 남겨줬는데요. 반도체와 2차 전지, 바이오 등 외국인 수급 체크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 섹터 중 상승 여력 있는 종목군 옥석 가리기 주목이라고 남겼습니다. 이 트럼프 트레이드 여전히 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관련주 안에서도 진짜 수혜주는 무엇일지 옥석 가리기가 무엇보다 필요할 텐데요. 요즘엔 잘 간 섹터가 더 갈 거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어제 선방했던 반도체와 2차 전지, 바이오, 오늘 장에서도 수급 유입될 수 있을지 꼭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전략도 함께 만나볼게요. 다음은 어떤 알림이 도착했을까요? 김행태 매니저가 남겨줬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부활,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갈 수 있는 전력기기와 에너지 섹터에 주목해보자고요 라고 남겼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효과로 미국 제조업 부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2기 행정부와 같이 갈 수 있는 전력기기 섹터와 에너지 섹터 유망 업종으로 추천해줬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해서는 또 어느 포인트에 주목해봐야 할지 다음 코멘트로 확인해 보시죠. 다음은 어떤 알림이 준비돼 있을까요? 이가람 매니저가 남겨줬네요. 현재는 트럼프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업종 위주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반도체보단 바이오와 방산, 조선에 주목하세요라고 전략 남겨줬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반도체보단 다른 업종에 주목해보자는 코멘트였는데요. 트럼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바이오나 방산 또 조선 위주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전략도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다음은 어떤 알림일까요? 변영인 대표가 남겨줬습니다. 코스피 회복세는 보이지만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업종, 종목 차별화 장세 지속될 것으로 보이니 주의하세요라고 남겼습니다. 코스피가 저점을 찍고 반등 구간에 진입하면서 회복세가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개별 기업의 이익 모멘텀 둔화 흐름이 지속되면서 연말까지는 업종별 또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진다는 전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에 주목해보면 좋을지 다음 코멘트로 함께 체크해보시죠. 네, 마지막 머니그램 코멘트인데요. 이슬희 팀장이 남겨줬습니다. 한 주간 다양한 경기 지표에 주목하고 블랙 프라이데이 대표 수혜주인 화장품과 미용기기 섹터에 주목해보세요라고 전략 남겨줬네요. 네, 먼저 제조업 PMI는 4개월 만에 최고치, 또 서비스업 PMI는 32개월 만에 최고치로 집계가 됐습니다. 개선세가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블랙 프라이데이를 비롯해서 연말 쇼핑 시즌 기대감이 증시의 새로운 상승 모멘텀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죠. 대표적인 수혜주인 화장품주와 미용기기 섹터 주목해보자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세밀하게 오늘 장에서 어떤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이슬희 팀장 전화 연결해서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장 시장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우선 이제 MSCI 지수 리밸런싱에 따라서 이런 수급 변동 확대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리밸런싱 당일에는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변동이 큰 폭으로 좀 확대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요. 뭐 편입 종목인 현대로템 등 그리고 이제 편출되는 기업인 현대건설, 뭐 금양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은 어제 종가에서 이제 낙폭을 굉장히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다만 이제 리밸런싱발 수급 변동성은 그 지속성이 좀 길지는 않습니다만 단기간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저가 매력도가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연속적인 하락에 따라서 기술적 과매도 구간이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상 저가 매수 유인이 상당히 이제 높아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주 한국 증시는 좀 대내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11월 FOMC라든지 이제 미국 10월 PC 물가지수 등 이런 이제 대외 매크로 환경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좀 변동성 확대의 주의는 필요하시되 저가 매수세 유입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상방은 여전히 좀 열려있는 구간으로서 그동안 다소 소외되어 있었던 업종 중심으로 전략을 좀 취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당일엔 외국인 수급 변동성이 나타나는 만큼 유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가 매수 유입이 높아진 구간이라 진단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전략도 궁금한데요. 오늘 장에선 어떤 포인트에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팀장님? 네, 여전히 낙폭 과대주 위주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트럼프 2기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서 시장은 불확실성 속에서 완전히 좀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안전자산인 금 같은 경우에도 시세 상승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밸류 부담이 높은 종목군들보다는 기술적 과매도 구간에 있는 업종 중심으로 접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주다라고 한다면 최근 풍문에 의해서 하락했던 바이오주들 그리고 반도체, 미용기기, 화장품 산업 등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기관들의 수급은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위주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의료, AI, 그리고 원전, 방산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포트폴리오를 분散하시는 좀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이제 업종들의 상승이 탄력도가 상당히 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방산 쪽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심으로 저점 높여갈 거란 전망이었고요. 외국인과 기관 수급 계속 살펴보면서 매수세 추가 유입 여부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조언 남겨주신 이슬희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가 긴 약세장을 지나서 반등 구간에 진입하긴 했지만 마냥 긍정적인 전망보단 박스권 장세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전략 함께 체크해 봤으니까요. 오늘도 머니그램 코멘트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그램 시간이었습니다.